안녕하세요. 우아한 언어유희 강민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. 문해력이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읽고 쓰는 능력,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독해력 문제집을 잘 푸는 아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사실 문해력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언어적인 것의 양식을 일단 좀 알아야 돼요. 언어 양식이 4가지가 있거든요. 듣고, 말하고, 쓰고, 읽는 이 4가지 양식 중에서 읽기, 쓰기라는 이 2가지 언어 양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이에요. 예를 들면 내가 쓰기라는 언어적 양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이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, 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내가 읽고 나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능력이 되겠죠.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해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쓰고 또는 독해력 문제집을 풀어서 100점을 맞고 국어 시험을 잘 보고 이런 게 문해력이 아니라 읽고 쓰는 그 언어적인 양식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.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문해력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. 그래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독해력 문제집을 사서 풀리신단 말이에요. 독해력 문제를 잘 풀면 이 아이의 문해력이 좋은 것일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, 사실 저학년 수준에서 푸는 독해력 문제집은 본문을 보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인지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그 문제의 어떤 패턴을 익혀서 문제 푸는 스킬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독해 문제집을 잘 푸는 그런 아이들도 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보다 궁극적인 그런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궁극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의사소통이라는 걸 보통 우리는 읽기 쓰기라는 걸 못할 때는 어떤 걸로 하느냐, 듣고 말하는 기술로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언어적인 능력이 좋아야 돼요. 그러니까 듣고 말하기를 통한 언어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. 특히 구어적인 언어 능력 안에서 어휘력이라든지 또 언어적인 추론 능력, 이런 것들은 사실 듣고 말하기 기술에서 충분히 연습이 돼줘야 문어체적인 상황에서도 자기가 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구어적인 상황에서 어휘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, 이 어휘가 어떤 형태로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를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문장이라든지 구의 배치에 따라, 단락의 배치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거나 또는 시간의 순서를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구어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발달이 되어져야지만 이후에 문어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구어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기초 기술? 이럴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. 아이하고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좀 리즈닝을 시키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. 리즈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어떤 어휘를 산출하든 어떤 상황에서 해결책을 산출하든 어떤 문장을 산출하든 간에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해결책이 나왔느냐,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를 다시 한번 아이한테 말해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. 자기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를 자기가 다시 한번 언어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것은 훨씬 더 본인의 그 프로세스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즈닝 시키는 과제들도 많이 시켜보시는 게 중요하고요. 또 추가적으로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배경 지식을 좀 많이 쌓는 거예요.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면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문이라든지 예시라든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니까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, 결국. 그래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, 사실 배경 지식은 깊이도 깊고 또 되게 브로드한 넓은 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배경 지식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책이에요.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데, 우리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
배경 지식을 높여야 되고, 배경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한다는 것은 사실 순서상 맞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하면 학년 수준에 맞는, 이 아이의 학년 수준 또는 언어 수준에 맞는 읽기 경험을 일단 많이 높여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책을 다양하게 읽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쌓게 되는 것들이 이제 지식화되는 것은 결국에 문해력도 높일 수 있고 또 읽기 경험이 덩달아 늘어가면서 읽어내는 기술도 늘게 되거든요. 근데 아이가 책 읽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싫어할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. 최근에는 책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아이가 이제 문어체에 좀 익숙해지는 거죠. 사실은 구어적으로 우리가 산출하는 그런 뭐 어휘나 어법이나 이런 것들과 문어체가 달라요. 그래서 사용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듣기 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읽기 경험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. 또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단순히 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한테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부모님이 좀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또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은 필수!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. 알림 설정 딸랑딸랑.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